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요, ARM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대부분의 책에서 먼저 소개를 하죠. 예를 들어서 ARMv7 아키텍처에서는요, R13은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그리고 R14는 링크 레지스터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ARMv8 아키텍처에서는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SP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X30은 링크 레지스터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레지스터에 대한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레지스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ARM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레지스터가 소프트웨어 간춤으로 어떤 맥락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 아키텍처를 처음에 배울 때 레지스터와 관련된 기능을 익히실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레지스터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다가 ARM 아키텍처를 배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전에 레지스터를 이와 같이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첫 번째로 레지스터는 CPU의 변수다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CPU가 사용하는 변수를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레지스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간증으로 보면은 CPU가 실행을 할 때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할 때 어셈블리 명령어의 인풋이 되는 입력이 되는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된 그 결과 있죠. 그 결과는 결국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CPU가 사용하는 변수다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CPU가 사용하는 변수 중에 가장 빠른 어떤 저장 공간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가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 프로그래밍에서 도입된 그 개념, 그 변수의 개념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CPU 변수의 개념은 완전 정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개념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어셈블리 명령어는 레지스터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는요. 리눅스 커널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될 때에 실행이 되는 어셈블리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RTOS와 관련된 세부 루틴을 계속 깊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를 만나게 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코드는 리눅스 커널에서 프로세스가 태스크 스케줄링이 될 때에 실행이 되는 핵심 루틴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스크 스케줄링의 개념이 태스크 스케줄링은 현재 CPU 코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쫓아내고요.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CPU 코어에서 실행을 시키는 메커니즘을 태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스크 스케줄링을 구현하는 방식은 운영체제라든가 혹은 RTOS마다 다른데 근데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러죠. 태스크 스케줄링의 세부 루틴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컨텍스트 스위칭과 관련된 루틴을 만나시게 됩니다. 태스크 스케줄링과 관련된 그런 세부 동작 원리는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CPU 스위치 2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실행이 된 함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셈블리 명령어에
레지스터들이 보이죠? X8, X10, X10, X0라는 레지스터가 보이는데 요 명령어는 이제 더셈 연산을 하는 명령어이거든요. 그러니까 X0 레지스터의 값에 X10 레지스터의 값을 더한 결과를 X8 레지스터에 업데이트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어셈블리 명령어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레지스터가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X21, X22 요 레지스터를요. 요 X8 레지스터가 지니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에 이제 0x가 아니죠. 16만큼의 오프셋을 지정한 주소로 지금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X8, X10, X10, X0는요. ARM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용 레지스터는요.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될 때 함께 사용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명령어는요. 시스템 레지스터 sctl_EL1 요 레지스터의 정보를요. 이 값을 X1 레지스터로 로딩하는,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와 같이 MRS 명령어는 시스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범용 레지스터로 로딩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어려운 개념 용어와 함께 어셈블리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요 sctl_EL1은 ARMv8 아키텍처에 정의된 시스템 레지스터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요 레지스터는 X0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요 범용 레지스터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 레지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레지스터는 어셈블리 명령어와 함께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해하시려면 레지스터를 아셔야지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X8, X0, X10은 범용 레지스터죠. 여기 보이는 SP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SBEL0는 스페셜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레지스터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고 그리고 레지스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계층 관점으로 본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요. 요 피라미드로 된 그림에서 가장 윗부분은 가장 윗부분에는 CPU 코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빠르고요.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더 비싸고요. 아래로 갈수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CPU 코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무엇이냐면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아래에 보면 캐시가 있죠. 이제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멀티 레벨 캐시 구조로 가져갔는데요. 내부를 상세히 분석하시다 보면은 뭐 L1 캐시라든가 L2 캐시와 같은 이런 멀티 레벨 캐시 구조로 캐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캐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캐시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다음 세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C 언어라든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을 할 때 그 컴파일 옵션을 최적화 옵션을 좀 더 이제 키우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어떤 방식으로 어셈블리 명령을 생성하냐면 좀 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생성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메모리 연산을 한 결과를 되도록이면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야지 실행 시간이 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 옵션을 좀 더 최적화 옵션을 키우게 되면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라도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어셈블리 명령을 생성합니다. 아래 보시면 캐시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PU 코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레지스터는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이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CPU 코어 입장에서 봤을 때 되도록이면은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연산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지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시스템 반도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를 IP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각각의 IP를 제어를 하려면 레지스터를 통해서 IP와 관련된 세부 속성이라던가 그리고 IP의 동작을 레지스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